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펠리칸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 펠리칸 케이스는 카메라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프로분들은 워낙 잘 아시는 브랜드죠. 하드 케이스의 원조이고 워낙 튼튼하고 뛰어난 방수 기능으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또 캠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펠리칸 검색을 하면은 미군이 사용하는 군용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구성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그 천조국에 미군이 쓴다는데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펠리칸 좋은 점이나 이런 것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미 리뷰를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뭘 사는 것이 좋으냐라는 관점에서 펠리칸 케이스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세 가지 모델, 1510 클래식 케이스, 1535 에어 케이스, V525 볼트 케이스를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펠리칸 전체 라인업 중에서 카메라나 영상 장비 보관용으로 사실 때는 아무래도 미디엄 사이즈라고 불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면서 풀 핸들이 있어가지고 끌고 다닐 수도 있는 가방이 제일 인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이 세 가지 가방인 것 같아요. 펠리칸 미국 공홈을 가도 베스트셀러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 가방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친구들 잠깐 봐서는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구매해서 비교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텍터 라인의 1510 캐리원 클래식 케이스는 하드 케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DF 스탠, 밀리터리 스탠다드 등 무려 밀리터리 스펙의 내구성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최마태님 리뷰하신 거 보니까 근거리에서 피격당하면은 관통력이 있는 총알까지는 박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피격당한 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이 미군에서 주로 쓰는 가방들이 이러한 내구성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케이스는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는데, 일단 방진은 최고 등급인 6등급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폐되어 진공이 될 정도로 괜히 그 균합 밸브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등급으로 최대 1m까지는 잠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흐르는 물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푹 담궈도 괜찮은 수준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메이드 인 USA로 미국에서 생산되고, 이 제조사 과실인 부분은 AS가 평생 보증이 됩니다. 내가 일부러 부셔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제 평생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거치고 이 투박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호하고 완벽한 내구성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경량 에어라인의 1535 에어 케이스인데요. 평균적인 동 사이즈 하드 케이스 대비 약 40% 정도 경량화를 이루었는데, 밀리터리 등급은 아닌 것 같지만 ATA 등 각종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는데, 그런 테스트의 정확한 의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튼튼하다. 클래식 케이스랑 똑같이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스펙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츠가 버튼형으로 이 개폐가 용이한 편이고, 클래식 케이스와 똑같이 메이드 인 USA, 그리고 제조사 책임인 경우에는 AS가 평생 보증이 됩니다. 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비행이 잦은 유저에게 추천한다는데, 아무래도 이거 기내 반입할 때 사이즈 제한뿐만 아니라 무게 제한도 있기 때문이겠죠. 케이스가 작아도 무게가 무겁다면 안에 물건을 담을 때 이런저런 제한이 있을 것이니까요. 다음은 펠리칸 케이스의 보급형 라인인 볼트 V525 케이스인데요. 보급형 라인이기 때문에 IP 등급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생활 방수 방지는 지원한다고 하니까 비 내릴 때 끌고 다니는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물에 담그거나 하는 건 안 되겠죠. 에어랑 생긴 것은 조금 다르지만 레치는 버튼형으로 개폐가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로 미국 생산이 아니고 AS도 평생이 아니라 3년 보증이 됩니다. 서비스도 차이가 있죠. 대신 가격이 저렴하니까 펠리칸 케이스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입문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게 클래식 케이스고 에어 케이스, 볼트 케이스인데 표면 재질이 조금 달라요. 재질부터 보자면은 이게 클래식 케이스는 약간 좀 거친 느낌이 들고, 표면에 약간 패턴 있는 느낌인데, 덕분에 좀 긁히더라도 티가 안 날 것처럼 살짝 그 오돌토돌한데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고요. 에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면이 매끄럽게 가공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가장 좋지만, 이 경우에는 어디 좀 이렇게 기스가 좀 난다 그러면은 티가 좀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볼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클래식 케이스처럼 그 표면에 패턴이 보이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이게
느낌도 이 경우에는 민들민들한데 얘는 오돌토돌한 느낌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가공된 게 흐름 같은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동시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느낌인데 여기는 또 무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일하지가 않아요. 이게 상단에도 보시면은 이쪽에도 올라오는 무늬가 물결을 만나서 이쪽으로 막 꼬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물결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이면은 또 이게 가공하다가 이게 이 나무 흔적 같이 보이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표면에 기스가 난다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을 그런 정도의 표면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 핸들도 조금씩 생긴 게 다른데 클래식 케이스 핸들이 제일 그 두툼하게 생겨서 그립감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에 특별히 뭐 장력은 없어서 이렇게 좀 덜렁덜렁 거리는 스타일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치면은 바로 탁 올라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멈추는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반면에 이제 에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아주 살짝 있어요. 살짝 있어서 세게 있는 편은 아니라서 잡아서 올리면 바로 탁 하고 올라오고요. 내가 어디다가 설정해 놓고 멈추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툭 치고 내려가고 툭 치고 내려가고 이런 식인데 이 에어 케이스는 힌지 약간 힘이 있어서 장력이 있어서 내가 설정을 해 놓으면은 딱 그 위치에서 고정이 되는 느낌이고 마지막에 여기서 한번 툭 걸리기 때문에 꾹 눌러줘야 이렇게 밀착이 돼요. 다 좋은데 이게 조금 얇아서 핸들 자체가 조금 얇아서 들고 다닐 때는 요 클래식 케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이 그립감이 부족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제일 세요. 여기서 이렇게 꽤 조금 힘을 줘야 약간 따라올 수 있도록 장력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의 두께는 클래식 케이스랑 요 에어 케이스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두께는 조금 더 두껍고 생긴 것은 에어랑 조금 비슷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장력이 꽤 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 올리실 때 꼭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들어 올리기보다는 그냥 가방 자체 무게도 있고 안에 장비가 들어있다면 더 무거우니까 잡고 탁 올리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게 핸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꼭 이걸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들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내가 잡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핸들이 올라오니까 이 장력이 센 게 너무 이렇게 거슬리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핸들 같은 경우에는 요 클래식 케이스랑 에어 케이스는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립감도 뭐 비슷하고요. 그립감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장력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클래식 케이스는 요 힌지에 장력이 많이 없거든요. 물론 탑 핸들처럼 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 지금 멈춰 있잖아요. 장력이 여기서는 못 버티는데 좀 올라오면은 좀 버티고 해서 완전 없진 않지만 약하게나마 좀 있다 이 정도 느낌이고요. 이 에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메인 핸들 장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빡세지만 쉽게 들어 올리는데 힘이 약하신 분들은 역시나 이거 이렇게 자세를 잡는데 힌지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이거 힘들게 꾹꾹꾹 해가지고 뽑아낸 다음에 들어 올리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가방 자체 무게가 있으니까 핸들 잡고 착 집어 올리면은 알아서 이게 자세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힘들게 뭐 해서 잡아서 올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잡아서 이 가방 자체 무게를 믿고 탁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장력이 너무 세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 볼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장력이 꽤 있는 편인데 에어처럼 강하지는 않아서 뭐 힘이 없는 분들도 그냥 손쉽게 힌지를 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핸들 생긴 게 가장 조금 못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안쪽에 비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립감도 썩 뭐 이렇게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못 잡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절하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에어라든지 클래식 케이스 여기 핸들이 굉장히 그립감이 좋게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불편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풀핸들인데 이게 그 여행용 캐리어처럼 이걸로 손잡이를 뽑아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죠. 이게 요 미디움 사이즈 캐리어의 가장 인기가 있는 요인이기도 한데 이 핸들이 중간에 멈춰지진 않아요. 그래서 길이 조절은 안 되고 다 집어넣냐 다 빼냐 여기 두 가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보시면은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이거를 잡아 당겨서 공간을 벌리고 밀어 넣으셔야 되고요. 꺼낼 때도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당겨서 꺼내는데 사실 한 손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 손으로 집어 넣으면서 이걸 밀고 잡아 당기면은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서 끝까지 당기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는데 그 기능 자체는 다 똑같은데 이제 에어 케이스랑 뭐가 다르냐면은 에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풀 핸들이 가방 안쪽에 삽입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클래식 케이스랑 볼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방 안쪽에 삽입이 된 게 아니라 가방 바깥쪽에 추가로 달려 있어요. 즉 얘는 가방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풀핸들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 가방 내부 공간이 조금 작아졌고요. 이 클래식 케이스랑 볼트 케이스는 가방 내부로 파고들진 않고 겉에 달렸기 때문에 이 풀핸들 때문에 내부 공간이 좁아지진 않습니다. 자, 이게 클래식 케이스고 이게 이제 에어인데 눈을 보기에는 두께 차이가 특별히 안 나 보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핸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그 미묘한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두께 차이가 이런 일반적인 카메라를 수납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쏙 하고 안정적으로 수납이 되고 여기에도 이렇게 쏙 하고 안정적으로 수납이 가능해요. 뭐 튀어나오는 거 없잖아요. 얘는 특히나 이제 지금 케이지를 쓰고 요 위에는 나토 레일까지 달아놔가지고 두께가 상당히 추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깊숙하게 쑥 수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 세로 그립을 단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세로 그립 일체형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니콘 Z9인데 제가 여기다가 L 플레이트까지 달아가지고 약간 더 두께가 추가가 됐어요. 하지만 클래식 케이스에는 수납이 되고요. 뷰파인더 정도는 위로 튀어 올라오는데 여기 위에도 엠보싱이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때문에 문제없이 딱 가방이 닫힙니다. 그렇죠? 이거 눌러봤을 때 특별히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에어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핸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까보다도 살짝 더 튀어나오고요. 이게 뷰파인더 뿐만 아니라 그리프도 살짝 튀어나왔거든요. 이 바람에 여기 위쪽에 엠보싱이 있긴 하지만은 닫을 때 여기에 바디가 닿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잠기기는 잠기는데 여기에 지금 바디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다른 부분이라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지금 딱 걸려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느껴져서 이쪽에다 내가 뭔가 충격이 빵 가해지면은 이 가방이 흡수를 해주지 못하고 기계에 전달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안 다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Z9이니까 미러리스 중에서는 제일 두껍고 아마 DSLR은 수납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미러리스는 세로 그립도 수납은 가능하지만은 닫을 때 좀 뻑뻑하게 닫혀서 여기가 너무 꾹 눌린다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아무튼 돌아와가지고 내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밀면서 잡아 당기면은 끝까지 툭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을 때는 손으로 열어서 집어넣어 주고요. 그래서 꺼낼 때는 한 손으로 되는데 넣을 때는 두 손이 좀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케이스랑 에어 케이스 둘 다 풀핸들이 약간의 뭐 유격은 있거든요. 뭐 이게 완전 딱 짱짱하게 붙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유격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엄청 거슬리는 수준도 아니고 이걸 끌고 다녔을 때 그 유격 때문에 덜렁덜렁 거린다든지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엄청 세게 덜렁덜렁 거리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 하고 막 하면 덜렁덜렁 거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안에 장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행용 캐리어 끌고 다니듯이 부드럽게 밀면은요 유격이 덜렁덜렁 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볼트 케이스는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의 만듦새 차이가 여기서 있어서 올라올 때도 약간 소리가 좀 그래요. 그리고 고정시켜 놔서도 이 유격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얘를 끌 때도 내가 조심해서 끈다고 할지라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덜커덩 거리는 게 풀핸들 만듦새가 조금 좋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 볼트 케이스 만듦새가 뭐 엄청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기 한 가지 풀핸들만큼은 살짝 만듦새가 떨어지는 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덜렁덜렁 거리긴 해도 빠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만 기분상에 좀 문제가 그렇다. 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약간 이 소리가 얘네들은 그렇게 뭐 엄청 긁히는 소리가 심하지 않거든요. 좀 긁히긴 하지만 지금 긁히고 있는 도중이라서 소리가 나긴 하는데 소리가 너무 심하진 않은데 이 볼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긁히는 소리가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다 똑같지만은 에어 케이스는 살짝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라서 여기가 매끈하게 보이는 점은 장점이지만 안에 내부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좀 단점이다. 그리고 네임택 같은 경우도 있는데 클래식 케이스는 네임택이란 걸 잘 모르시는데 여기 있는 플라스틱 파츠가 별도로 분리가 되는 네임택이에요. 이거를 빼다가 뭐 별도로 뭐 커스텀해가지고 다시 껴놓고 할 수도 있는데 귀찮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에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아예 명함을 넣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번들로 있는 카드 빼낸 다음에 내 거 명함 집어 넣으면은 손쉽게 내 이름이랑 연락처 같은 거를 가방에 남길 수가 있겠죠. 반면에 볼트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워낙 펠리칸 케이스는 스티커 많이 쓰시니까 차라리 뭐 전화번호나 이름 같은 거 스티커 만드셔가지고 여기다 붙이거나 뭐 여기다 붙이거나 하시면은 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는 건 좋은데 그 바람에 균합 밸브가 나머지는 이제 메인 핸들 중앙에 예쁘게 있는데 에어는 살짝 밑으로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균합 밸브가 밑으로 빠진 건 약간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편리성은 이 명함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에어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균합 밸브 디자인 보시면 먼저 클래식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엄지손톱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균합 밸브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구멍 3개 뚫려 있고 뭐 지뉴인 펠리칸 케이스라고 밑에 빨간색으로 마크가 달려 있고, 또 따라 보시면은 에어 케이스도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같은 부품을 쓰는 것 같네요. 균합 밸브는 클래식이나 에어나 똑같이 생겼는데 볼트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크기 자체는 똑같이 뭐 엄지손톱보다 더 큰 케이스고 이렇게 봤을 때 크기 차이가 나와 보이지는 않는데 디자인이 다르고 밑에 뭐 지뉴인 펠리칸 케이스라고 마크가 없는 것도 눈에 띄네요. 근데 왠지 기분상 뭐 얘가 특별히 뭐 못생긴 건 아닌데 왠지 기분상 얘가 디자인이 살짝 더 못나 보이는 게 이게 보급형이라서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엄청 싸 보이거나 특별히 뭐 재질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그 균합 밸브 같은 경우도 펠리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베트남 여행 갔다 오면서 그 역류화가 있으면은 액체를 가지고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쓰는 빨대 있는 물병에다가 물 담아간 다음에 비행기에 이륙을 하고 고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애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꺼내가지고 뚜껑을 딱 깠어요. 까는 순간 이제 빨대 있는 부분 통해가지고 물총처럼 물이 쫙 빠져나와서 사방에 물이 튀고 완전 민폐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뭐 나중에 가방에 혹시라도 좀 액체 같은 거 있는 상태에서 탑승하신 다음에 내려보시면은 가방 안에 이제 흥건히 젖어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다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기압 차이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은 케이스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가방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외부와 내부의 기압 차이를 조정해 주는 균합 밸브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습기 같은 것도 밖으로 빼주고 물 같은 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저렴이 버전인 이 볼트 케이스에도 빠짐없이 달려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래치 옆에는 이런 식으로 로프나 자물쇠를 통과시킬 수 있는 홈이 있는데 여기다 가지고 계신 자물쇠 넣어가지고 이렇게 잠가 버리면은 도난 방지도 되고 열리는 거 방지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클래식 케이스인데 클래식 케이스는 이 부위가 금속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에어 케이스도 역시나 이 부위가 금속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은 볼트는 이 부위가 특별히 금속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그대로 있어가지고 약간의 만듦새 차이가 보여집니다. 자, 이거 개폐하는 것도 약간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클래식 케이스는 별도의 버튼은 없고요. 그냥 요 레치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고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은 여기서 약간 장력이 있는데 그걸 밀고 가면은 열리고요. 닫을 때도 이쪽에서 장력이 있는데 그걸 이기고 밀면은 닫힙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닫을 때는 역시나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다만 가끔 이게 좀 잘 안 닫힐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꾹 눌러서 유격을 없애주고 밀면은 부드럽게 닫힙니다.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이제 에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여는 방식이에요. 버튼을 누르고 여는 방식. 열릴 때는 이 장력이 클래식 케이스보다 상당히 약해가지고 부드럽게 열리는 편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열려요. 그리고 닫을 때는 특별히 버튼 누를 필요 없이 꾹 눌러주면 알아서 닫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조작감이 버튼 닫히는 느낌이 저는 요 에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감 자체나 만듦새가 이 레치는 에어가 더 좋은 것 같다. 다만 열릴 때 버튼 한번 눌러서 열어야 되므로 조작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게 좀 귀찮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뭐 저는 걸리적거리지 않고 에어 쪽의 방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볼트도 버튼은 있어요. 저가형 모델인데 버튼은 있는데 이렇게 버튼 눌러서 열려서 올리면은 약간 좀 덜렁덜렁해요. 이게. 그래서 한번 장력이 있어서 여기 하단에서는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올리면은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이 레치도 조금 이렇게 딱 크기가 적당한 크기인데, 이 볼트는 레치도 상당히 큰 데다가 덜렁덜렁하고 느낌이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듦새가 썩 좋진 않다. 열릴 때 모습 보시면은 지금 이 케이스는 거의 이 상단 케이스에 뚜껑에 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힌지 부분에 장력이 거의 없이 가볍게 열려요. 뭐 장력이 있는 게 좋은가 없는 게 좋은가는 이제 호불호의 영역이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장력이 있어야 갑자기 뚜껑이 확 닫힌다거나 이런 거를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개폐하는 방식은 에어가 가격대가 제일 높은 만큼 레치도 그렇고 이 장력 세팅도 그렇고 가장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카메라 장비 쓰시는 분들은 이런 디바이더를 쓸 테지만, 이 가방을 생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에 생긴 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볼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상당히 미끈하죠. 그래서 가방 그 손잡이 들어온 부분이랑 바퀴 있는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바퀴 있는 부분은 양쪽 바퀴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만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상당히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에어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핸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긴 게 조금 복잡해요. 이쪽에 공간 메꿔주는 요 폼 같은 것도 있는데, 디바이더를 쓰지 않는 케이스는 이 폼을 제거하고 가방을 써야겠죠? 그러면 안에 좀 굴곡이 있는 상태 써야 되니까 물건 담을 때 약간 걸리적거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클래식 케이스는 볼트 케이스처럼 똑같이 안에가 상당히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방 손잡이 있는 부분이랑 바퀴 있는 부분만 튀어나오고 내부는 상당히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디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크기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그 딱 맞는 케이스나 케이스에 딱 맞는 디바이더를 넣으면 이렇게 유격 없이 맞는데, 이 에어 거를 이쪽에다 넣으면, 클래식에 넣으면은 호환은 되는데 살짝 뻑뻑해요. 그리고 클래식 거를 에어에다 넣으면은 약간 좀 남죠. 이 디바이더도 모델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호환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완벽하게 호환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볼트 거를 에어에다 집어넣으면은 공간이 넓으면서 위로는 좀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볼트 거를 이쪽 클래식에 집어넣으면은 위아래가 뭐 살짝 뭐 약간 안 맞는 느낌이 이쪽 바퀴 쪽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맞고 이게 공간이 살짝 남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약간 좀 아다리가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 거에 딱 넣어 주시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퀴 얘기도 빼먹을 수가 없는 게, 클래식 케이스는 바퀴가 제일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약간 안에는 좀 빈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얘를 한번 끌어 보면은 대략 이 정도 느낌인데, 이렇게 카페트 같은 데서 다행히 조용하지만은 이쪽에 좀 시끄러운 데로 와보면은 소리가 나죠. 이 느낌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내용 캐리어의 그 좀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살짝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어인데, 이 클래식보다는 바퀴가 조금 부드러운, 살짝 더 고무 느낌이 나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역시나 좀 많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똑같은데, 재질 자체는 이게 조금 더 미끈한 것 같아요. 들어서 이제 끌어보시면은 다행히 지금 여기 카페트 부분은 소리가 안 나고요. 이제 소리 나는 부분을 와보시면은 여기서도 좀 덜덜덜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기내용 캐리어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의 여행용 캐리어들에 비해서는 바퀴가 조금 소음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볼트 같은 케이스도 여기 보시면은 에어랑 조금 바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고무 느낌이 나는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끌었을 때 얘는 이제 바퀴보다는 이 손잡이에 유격해서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카페트에서는 당연히 조용하고요. 소리가 날 만한 부분으로 와보시면은 얘는 또 은근히 의외로 소리가 좀 덜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라는 게 어떤 바닥을 지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 안에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차 있느냐, 이 케이스의 자체 무게나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엄청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데만 가시는 분들은 이 바퀴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고, 또 약간 그 자갈밭이나 돌바닥 다니시는 분들은 이 바퀴에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고, 이렇게 사용자 경험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딱 디바이더만 있는 상태인데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행용 가방 무게 재는 저울인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생 가방에다가 안에 디바이더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클래식 케이스부터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략 6.1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도 마찬가지로 가방 텅 비어있고 안에 디바이더만 장착이 된 상태에서 무게를 재보면은 얘는 확실히 가볍네요. 대략 4.6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볼트 때 실 측정하면은 무게가 대략 5kg 정도 나오네요. 즉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이 제일 좋은 클래식 케이스가 가장 무겁고요. 확실히 에어는 가벼워요. 그리고 볼트는 에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막상 같이 들어보면은 그래도 약간 더 무겁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기능상 보면은 이 볼트보다는 에어가 기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사실 에어가 굉장히 가벼운 거죠. 이렇게 잡아보면은 확실히 에어는 좀 많이 빈 것 같고, 얘는 지금 빈 가방인데 꽉 찬 것 같거든요. 꽤 무거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펠리칸 케이스를 들고 다닐 용도로 사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닐 용도면은 사실 적합하지 않고, 얘는 밑에 바퀴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내서 끌고 다닐 생각으로 이제 들고 다니는 게 맞는 건데, 다만 내가 어차피 바퀴로 끌고 다닐 거니까 무게가 꼭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는 게, 기내 반입을 할 때에는 이 크기 규격을 맞추더라도 무게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행기 사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에어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리뷰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꽤나 만족했습니다. 이게 괜히 펠리칸 케이스가 평이 좋은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무엇보다 Z9 같은 세로 그립형 카메라도 손쉽게 수납하는 것이 너무 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세로 그립 일체형 카메라는 웬만한 카메라 가방에는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리뷰 촬영 시 장비 이동이 상당히 편해져서 그 부분이 진짜 만족스러운데, 생각보다 유튜브 리뷰할 때 가지고 다닐 장비가 많거든요. 지속광 2개, 리뷰 대상 장비, 촬영용 카메라 렌즈, 닌자, 삼각대 등등 하다 보면은 정말 카메라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차에 싣고 내릴 때 항상 테트리스가 문제였는데, 특히 이 지속광이 문제였거든요. 제가 사용 중인 어퍼처 같은 경우에 이제 번들어 주는 하드 케이스가 있는데, 고독스 같은 경우에 별도의 하드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와, 이거 어디 넣어가기도 참 애매하고, 넣는다고 해도 차에 실을 때 진짜 고치덩이였는데, 펠리칸 케이스를 쓰니까 다른 장비와 함께 차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수납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다른 장점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진짜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펠리칸 케이스 누가 쓰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장점이 장비가 많을 때 이렇게 겹겹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많은 장비를 한꺼번에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많은 장비를 이동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지쳐서 집어 던지게 되는데, 이럴 때 튼튼한 내구성이 도움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하나나 뭐 2개 정도 이거 운용이 되겠다 싶으면은 비싸더라도 저는 에어 추천하고요. 3개 이상 운용한다 그러면은 클래식이나 볼트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이 2개까지는 양손으로 끌고 다닐 수 있지만 3개 이상이 넘어가면 어차피 이제 구루마 같은 걸로 싣고 다녀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무게가 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층층이 쌓고 구루마로 이제 끌 때에는 굴곡이 있는 쪽이나 경사로 가실 때 이게 쏟아지지 않도록 로프로 한번 묶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구성이나 방수 성능이 중요하고 만듦새가 좋은 게 필요하다 하시면은 클래식 가방 추천해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뭐 본식 스냅 촬영하시는 실장님들처럼 일반적인 환경이라면은 뭐 볼트 케이스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내 반입이 되는 하드 케이스라는 점도 큰 장점이니까, 당연히 항공기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외국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항에서 장비 놓고 계속 백팩 메고 있으면은 이게 여행지 도착하기도 전에 어깨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카메라 장비나 배터리 같은 거를 화물로 보낼 수도 없으니까 이 끌고 다니는 케이스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리뷰한 이 3가지 케이스 모두 기내 반입이 되는 사이즈이고 균합 밸브도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기내 반입을 위해서는 무게가 가벼운 에어를 제가 강추합니다. 세 번째로 수중 촬영이나 오프로드 촬영이 많은 분들도 펠리칸 많이 쓰시는데요. 일반적인 카메라
카메라 가방도 어느 정도는 이 물이나 먼지로부터 보호는 되지만 터프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안에 장비도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방 자체가 손상돼서 나중에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펠리칸 하드 케이스는 기스가 나도 별 아무 생각이 없고 원래 군용으로 쓰면서 이제 집어 던지는 게 용도라서 부담이 없어요. 방수 방진도 미군에서 쓸 정도로 뛰어남으로 안심이 되고 이러한 분들에게는 볼트보다는 IP67 등급을 받은 클래식이나 에어라인 추천해 드리는데 아웃도어 활동을 국내에서 주로 하시면은 클래식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스쿠버 다이빙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에어라인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장비 가방이면서 동시에 여행용 캐리어나 캠핑 박스 등으로 한 개의 가방으로 여러 용도로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펠리칸 추천합니다. 카메라 가방 사가지고 여행용 가방이나 다른 캠핑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별로 적절치 않은 경우도 많은데 펠리칸은 태생 자체가 아웃도어형이니까 그냥 디바이더만 빼내면 바로 아웃도어형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가 됩니다. 저도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캠핑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캠핑을 하게 될 거라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펠리칸 케이스에다가 캠핑용품 담아서 가고 또 캠핑장에서는 캠핑박스로 활용을 해서 여기 위에서 라면을 먹는다든지 커피 한잔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하이브리드로 활용하실 분들은 기내용 캐리어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에어, 그게 아니라면은 볼트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메모리 카드 케이스도 잠깐 리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 펠리칸에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 카드 케이스도 만들더라고요. 몰랐어요. 첫 번째는 0915 SD 카드 케이스인데요. 마이크로 SD는 6개, 그리고 정말 잘 안 쓰는 규격이긴 하지만 미니 SD 카드는 6개 들어가고요. 그것과 별개로 SD 카드 일반적인 것은 12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SD 카드 넣고 그 위에다가 일반적인 SD 카드를 넣을 수 있어요. 즉 꽉꽉 눌러 채우면 전체 24개까지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으로는 충격 흡수 폼으로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방진방죽은 IP54 등급으로 분진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물에 담그는 것은 안 되지만 전 방향에서 비산되는 물까지는 저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고장의 원인이 제조사의 책임이라면 평생 보증을 해줍니다. 0965 CF 익스프레스 카드 케이스는 전체 6개까지 수납이 되고요. 저는 현재 4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카드는 모두 수납이 가능합니다. 스펙은 똑같은데요. 내부는 이런 식으로 충격 방지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나 IP54 등급으로 방지는 5등급, 방수는 4등급 지원되고 평생 보증해주네요. 요 0965 CF 익스프레스 카드 케이스는 제가 잘 쓰도록 하고요. 이 0915 SD 카드 케이스는 사실 제가 요즘에 SD 카드를 쓸 일이 없고 전부 다 CF 익스프레스 카드만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나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펠리칸에서 제공받은 케이스인데 이거 별도로 친한 구독자분들이 제가 리뷰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나 더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구독자분들한테 나눔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위개봉이고 이거는 개봉한 상태이긴 한데 사실 별다를 건 없어요. 어차피 둘 다 쓰지 않은 상태라서 거의 새거나 다름없으니까 둘 다 이렇게 좀 랜덤으로 배송할 텐데 미개봉 받으신 분이 좀 더 기분이 좋겠지만 이것도 미개봉이랑 다를 거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사실 요거 또 케이스가 1120 케이스인데 제가 일전에 다른 분께 선물 받은 케이스이거든요. 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맞게 뜯어내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이거 받은 지 꽤 됐는데 역시나 케이스가 좀 작다 보니까 저는 여기다 뭘 담으면 될지 잘 용도를 모르겠어가지고 못 쓰고 있었는데 기회가 된 김에 이것도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께 댓글 이벤트로 소소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저한테 이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3분 선정해서 보내드릴 텐데 지금 하단에 보이는 날짜에 추첨을 하고 제가 대대수로 선정되신 분께 알려드리면은 그때 메일 주소 같은 거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배송지 정보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거 전달해 주시면은 당연히 택배비 제가 부담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또 마지막으로 펠리칸 측에서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지난 몇 년에 걸친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백신을 운반하는데 펠리칸의 냉동 온도 조절 패키지 옵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펠리칸 바이오 서머리라는 온도 조절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약품 운반 업체를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운반하는 데 쓰이는 부자재, 이 완성품들도 상상 이상으로 고가이기도 하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에서 이 백신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엄청 민감했을 텐데
펠리칸의 케이스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각국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서 2022년 6월에 펠리칸 현대 N이 콜라보한 현대 컬렉션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들과도 협업을 하는 걸 보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터키와 시리아에서 이제 지진 피해가 크게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때 지진 피해 구조 지원을 위한 장비들 또한 펠리칸 케이스에 실려 운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브랜드가 펠리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펠리칸이 운반한 백신은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저도 그 백신 맞았겠죠. 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국내에 있는 미군의 군용장비 수송에도 사용 중이고 국내 업체와도 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최대한 자세하게 하다 보니 영상이 다소 좀 길어졌는데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영상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도 꽤 많아요. 하지만 그거 다 했다가는 뭐 1시간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